공군의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단독 후보에 올랐던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은 탈락했습니다. 작정 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차기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화록 삭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며 관련 아동 측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큰아들의 시신도 수습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둘째 아들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대구 도심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저기서 불꽃이 확 튀어나옵니다. 주민도 13명이 다치고 건물과 차량 피해도 컸습니다. 케냐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영국인 여성이 지목됐습니다. 케냐 경찰은 부부 테러범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남편은 8년 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범입니다. 불량식품 파동이 잦은 중국에서 품질 좋은 우리 한국 식품이 명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줄지어 찾아온 현장 취재했습니다. 같은 국산차라도 국내 판매용에는 일반 에어백이 달려있는 반면 수출용에는 첨단 에어백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첨단 에어백은 충격 강도와 탑승자의 몸무게까지 계산해 반응하기 때문에 에어백 성능과 소비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득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의사와 변호사들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이유와 부자 증세 논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업체 대표와 유명 탤런트 같은 고소득자 1000명이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는 10초. 갤럭시 S4 LTE는 음원 최대 58곡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4 LTE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리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심의에 단독 후보로 올라갔던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은 최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보류됐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독 후보였던 미국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은 성능과 8조 3천억 원의 가격 조건 등을 충족했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보 상황 및 작정 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FX 사업에 참여한 3개 기종 가운데 가격과 성능, 기술 이전 등 종합평가에서 F-35가 1위, F-15SE는 2위로 전해졌습니다. F-15SE는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와 무장 능력은 강점으로 꼽혔지만 노후 기종의 개량형이라는 점과 스텔스 성능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잉 측은 모든 절차를 준수했는데도 탈락한 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새로 추진되는 FX 사업은 국방부 TF팀이 맡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번 결정은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을 감안한 것이지만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스텔스기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할 구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텔스기 F-35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2020년대 초까지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중국도 젠-20 등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침투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무기체계이고요. 하지만 예산 증액이 힘든 상황에서 한 대에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F-35를 60대씩 도입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도입 대수를 줄이거나 F-35와 다른 기종을 나눠 도입하는 분할 구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력 소요를 앞으로 합참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분할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정부는 2017년 첫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과 새로운 절차 등을 감안하면 1, 2년 정도 지연은 불가피하고 F4와 F5 등 30년 이상 된 전투기 240여 대가 폐역을 앞둬 전투기 부족 사태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삭제했는지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평양 백화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이 두 정상 간의 대화를 녹음해 대화록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이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화록과 관련한 문건들이 상당수 이 시기에 지워진 사실과 대화록 등을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올 2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국정원에만 자료를 보관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등 소환 대상자 30여 명이 여전히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와 상관없이 다음 달 20일 이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혼외 아들 의혹에 휩싸인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동욱 총장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소송 제기하는 거 접수하러 왔습니다. 조선일보 소송 내는 거. 최 총장은 소송 서류를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100% 허위이며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신문윤리 실천 요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혼란 해소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총장은 또 법무부 조사 결과 제 억울함이 밝혀져도 총장 복귀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며 사퇴를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총장이 소송에 나서자 조선일보도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 보존 신청을 포함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은 유전자 검사만 이루어지면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 이 세포 하나하나엔 유전자 정보가 담긴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23개씩 염색체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를 대조하는 것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보통 15개 유전자형을 대조하는데 모두 일치하면 친자관계가 성립되지만 한 개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검사를 받거나 친자관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혈액과 머리카락은 물론 칫솔에 묻어나온 입안 세포로도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의 정확도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99.99% 정도.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우리 인류 한 20억 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사 대상자나 보호자의 동의 아래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당사자 몰래 신체에서 채취한 세포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엔 법원에서 어떤 증거로도 사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인 둘째 아들이 어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뒤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큰아들의 시신도 찾았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 야산. 경찰이 지난달 13일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큰아들 32살 정모 씨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가방까지 다시 들어가야지. 피의자인 작은아들 정모 씨가 지목한 곳에서 형의 시신이 나왔고 시신은 어머니와 달리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정치를 대동하여 경북 울진에서 매장된 사체를 발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작은아들 정 씨는 어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오늘 새벽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놨습니다.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경찰은 정 씨가 어머니와 형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담아 차에 싣고 다니며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강원랜드를 드나들며 도박빚 8천만 원을 지게 되자 6억 원대 건물을 소유한 어머니의 재산을 혼자 상속받기 위해 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어떤 수법으로 어머니와 형을 한꺼번에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살해 수법과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대구의 주택가에서 흡사히 테러를 방불케 하는 폭발이 일어나 순찰 돌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의 출입문과 유리창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건물 앞 가로수는 그대로 두동강이 났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도 모두 깨졌습니다. 주변 건물의 철제 대문도 힘없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폭발 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건물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이곳 건물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창문이 두르르져. 부러지고 난 다음에 딱 돌리니까 저기서 불꽃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파편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 주민 13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건물 12채와 주차된 차량 13대가 부서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은 소방차 48대와 소방관 174명이 출동한 가운데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한밤중 주택가를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 경찰은 상가 1층 가스배달업소에서 시작된 불이 이 옆에 페인트 가게로 옮겨붙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영 기자입니다. 15m 떨어진 맞은편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2-3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그 폭발물에 의해서 자던 사람도 깨어나오고 다 퇴피하고 이랬거든요. 그 소음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경찰은 주차된 차량들이 1m가량 밀려난 점 등으로 미뤄 1층 LP가스 배달업소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난 뒤 곧이어 같은 건물에 있던 페인트 가게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수백 통의 페인트통이 연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화재가 나면서 인화성 물질이 있으니까 2차 또 신나하고 페인트 가게까지 또 2차, 3차 폭발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스 배달 종업원이 중화상을 입은 점과 현장 감식 결과를 볼 때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경찰관 2명은 폭발 당시 건물 앞에서 야간 순찰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한 명은 폭발 충격으로 10m나 몸이 튕겨져 나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케냐 나이로비엔 테러 인질극 특수부대 진압작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테러범들이 거의 소탕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테러범 가운데는 영국 여성과 미국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나이로비 현지에서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진압작전은 밤이 지나면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 정부 등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대부분 사살되거나 체포됐습니다. Many of our international friends have expressed their solidarity and support to Kenya during this crisis. We appreciate their words of comfort and offers of assistance. 이곳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 뒤쪽에 현장에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압작전은 확실히 마지막 수순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의 긴장감도 어제와 같진 않습니다. 인질 10여 명은 대부분 탈출했거나 구조된 걸로 알려졌지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러를 주도한 알샤바브 측은 아직 인질을 잡고 있으며 진압군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러범 가운데는 영국 여성 1명과 미국인 2~3명이 포함됐다고 케냐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 여성은 이전에도 테러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며 미국인들은 소말리아나 아랍 지역 출신의 10대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이로비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테러범 가운데 백인 미망인, 영어로 화이트 위도우로 불리는 영국인 여성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정체가 누군지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케냐 테러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사만사 루스웨이트. 8년 전 런던 지하철을 폭탄 테러한 뒤 자살한 저메인 린지의 부인입니다. 이 여성은 1985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나탈리 페이 웨브로 신분을 위장한 뒤 알카에다의 테러리스트 모집책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케냐 경찰은 또 다른 테러범의 증언을 토대로 루스웨이트를 이번 쇼핑몰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일을 쓴 백인 여성이 현장에서 테러범들을 지시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2 or 3 Americans, and I think so far I've heard of one Brit. She's, I think, done this many times before. 루스웨이트는 남편이 숨진 뒤 세 자녀와 함께 케냐로 이주했지만 이슬람 테러 조직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가 드러나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2년 전에는 그녀가 살던 빌라에서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케냐 정부군이 사살한 테러범 가운데 이 여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불량식품 파동이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유명 음료 회사들이 썩은 과일로 주스를 만들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고지룡 특파원이 전합니다. 100% 과즙 음료를 내세우며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후이유안 주스. 값도 다른 주스보다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주스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이미 썩어 한쪽이 시커멓게 변한 오렌지. 포도와 배 등 다른 과일도 상태가 비슷합니다. 후이유안, 안더리, 하이성 등 주요 음료업체들이 이런 과일로 주스를 만들었다고 중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폭로했습니다. 但现在听说一些品牌也是出现一些问题，但现在感觉还是有点不放心了。 상한 과일은 1kg에 0.4유안, 우리 돈 70원 정도입니다. 업체들은 과일을 산 뒤 더 이상 썩는 걸 막기 위해 소독 살균제로 세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현지 주민들은 과일 주스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음료업체들은 상한 과일은 검사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부인했지만 식품감독기관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염 분유, 가짜 쇠고기에 이어 이번에는 썩은 과일 주스까지. 한 여론조사기관은 중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식품 안전을 가장 큰 사회 문제로 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불신이 커지면서 품질이 우수한 우리 국산 농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취급받는 한국 식품을 사기 위해서 중국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식용유를 집어듭니다. 카트엔 이미 김과 과자가 가득합니다. 대형마트 식품 매장은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 이 매장에서 올해 중국인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늘었습니다. 我觉得挺好的，可以相信，而且可以使用。 한국 식품을 수입하려는 중국 바이어들이 모인 자리. 바삭한 과자를 먹어보기도 하고 달콤한 차의 향기를 음미하더니 꼼꼼하게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柚子糖它的风味非常的独特，
它是来自韩国的，有很多就是说非常好的功效，所以大家都非常喜欢。 50개 상담 부스는 바이어 200여 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심하고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에선 비싼 한국 과자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国的饼干价格大概是在10元左右，然后韩国的饼干的话大概是在15到20元左右啊。但是因为就是韩国可能是倡导就比如说是健康啊。 중국에 수출한 한국 농수산식품은 2008년 5억 3,900만 달러에서 작년 12억 7,800만 달러로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파동에 휩싸였던 우유 수출은 1년 전보다 9배 이상, 소세지는 4배가 늘었습니다. 5년 뒤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식품 수출국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짝퉁 밀수품이 적발됐습니다. 녹용과 가방, 짝퉁 시계 등 8만여 점, 550억 원어치로 웬만한 쇼핑센터를 가득 채울 양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중국에서 도착한 컨테이너에 들어가 물품을 빼냅니다. 바깥쪽에선 수입 신고된 면봉이 나오더니 안으로 갈수록 전혀 엉뚱한 물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녹용에 가방에 화장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적발된 양은 여기 펼쳐진 양의 10배가 넘어 백화점 하나를 차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아그라 130만 정, 녹용 600kg, 짝퉁시계 1,900여 점 등 모두 8만여 점 550억 원어치. 지금까지 적발된 밀수 가운데 물량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에서 거주하는 신한살 조모 씨가 총책을 맡고 중국 내 수집책과 국내 총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밀수품을 들여와 추석 대목 한탕을 노렸습니다. 추석 직전에 이제 대규모의 밀수품들 반입을 했고 또 주요 밀수 품목들이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엑스레이 판독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양의 다른 품목이. 세관은 조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이들에게 밀수품을 주문한 도소매상 등 유통 조직을 추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전국을 적신 가을비가 늦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모레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산간지방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시작된 가을비가 종일 전국 곳곳을 촉촉이 적십니다. 어제 29도까지 치솟았던 서울의 낮 기온은 23.9도까지 떨어졌고 남부지방의 늦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비 온 뒤로 쌀쌀해져서 긴 옷도 입고. 밤새 충청과 남부지방은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뒤따라 10도 이하의 북쪽 찬 공기가 오늘 아침 만주 지역에서 내일 중부지방, 모레 아침은 남해안까지 내려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지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최저기온이 13도, 금요일은 11도까지 떨어지고 설악산과 지리산 등 산간지방은 0도 가까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압골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지난 겨울 학생 교복과 직장인 정장에도 잘 어울린다는 이런 패딩 점퍼가 큰 인기를 끌었죠. 패딩 열풍이 올겨울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각양각색의 패딩 의류가 불티나게 팔리고 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고가품의 일부는 품절까지 되고 있다는데요.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촉촉한 가을비에 바람은 한결 시원해졌지만 한낮의 거리엔 아직 반팔 셔츠 차림이 넘쳐납니다. 아침 저녁엔 추워도 낮에는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아서 가디건이나 이렇게 셔츠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입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 의류 매장은 이미 가을을 건너뛴 겨울. 쿨 비즈가 강조되면서 유난히 짧고 얇았던 올 여름 옷들은 이 매장에서 단 열흘 만에 두꺼운 패딩들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 수입 브랜드는 지난주 1차 재고가 동났고
추워서 사려고 오면 이미 물건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보름 이상 예약을 앞당긴 100만 원 이상의 고가 패딩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최소 가격이 100만 원대 이상으로서 상품이 고가 라인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하루에 100건 이상 예약 전화가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과시욕이 작동되기 쉬운데요. 이를 이용해 유통업체들이 해외 고가 브랜드 판매를 본격화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트보다 따뜻하지만 더 가볍고 디자인은 날씬해진 패딩.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춥고 길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벌써부터 뜨거운 패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의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쇼핑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명절 연휴 뒤 홈쇼핑과 백화점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장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주부 시청률이 높은 오전 시간 홈쇼핑 방송에 순금 목걸이와 팔찌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200만 원대 고가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품인데 70분 만에 15억 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지금 계속 매진되고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홈쇼핑 역시 지난 주말 방송 2시간 만에 만 원짜리 여성 티셔츠를 10만 장 팔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 평소 4배 수준입니다. 실제로 명절 뒤 연휴 이틀간 전체 매출은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40% 뛰었습니다. 주부들이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또 남편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백화점도 명절 전과 후를 보면 잘 팔린 품목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여성복과 구두, 핸드백 같은 여성 상품의 매출이 평소 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하는데요. 추석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은 그 비중이 무려 3배 가까이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예, 뭔가 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죠. 사고 나면. 차례 준비와 손님 접대에 피곤했던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들은 이번 주 특수를 겨냥해 의류와 화장품 기획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차량용 스마트 에어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존 에어백보다 더 정밀하고 안전하다는데 문제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용 차에만 달고 있다는 겁니다. 김미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커브길로 접어들더니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지만 차에 장착된 에어백은 6개 가운데 단 1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 에어백이 안 터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처럼 에어백 불량과 미작동 신고는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500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국내 승용차 대부분에 달린 이른바 2세대 에어백입니다. 이 에어백은 자동차 충돌 속도를 계산하지 못해 센서가 충돌을 느끼면 무조건 똑같은 크기로 터집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개발된 3세대 스마트 에어백은 충돌 당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 4세대 스마트 에어백은 탑승자 몸무게까지 고려해 적당한 크기로 터뜨립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스마트 에어백을 달지 않으면 아예 차를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대가 높을수록 감지하는 민감도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각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중에 판매 중인 국산차 44종 가운데 스마트 에어백을 장착한 차는 중대형 차 10종 뿐입니다. 더구나 현대, 기아, 한국 GM은 같은 차종이라도 미국 수출차엔 스마트 에어백을 달면서 국내 내수용 차에는 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수출차는 미국 규정에 따라 장착하고 있을 뿐 스마트 에어백이 더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백 하나에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에어백 안전 기준을 수출차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값싼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여서 군부대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국산처럼 보이기 위해 발로 밟아서 길이를 늘렸다고 합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류 작업장. 진공 포장된 삼겹살마다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칠레,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삼겹살을 섞어 놓은 제품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51살 한모 씨는 이렇게 섞인 삼겹살을 100%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았습니다. 국내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일일이 발로 밟아 삼겹살 길이를 4cm 이상 늘렸습니다. 국내와 달리 삼겹살이 별 인기가 없는 해외에서는 등심을 크게 자르고 삼겹살을 짧게 잘라 국산과는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을 맞추려고. 이렇게 가공한 제품은 흔히 회관이라고 부르는 군 부대 내 식당에 판매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군 식당 8곳에 납품한 양이 모두 46톤. 6억 원어치를 넘게 팔아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단속에 사각지대 이제 군부대로 납품을 하면 아무래도 일반 시중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단속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검찰은 한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49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중국에서는 판다가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아기 판다 14마리가 한꺼번에 공개돼 중국이 들썩들썩합니다. 네, 솜털도 다 못 벗은 꼬물이들 모습 보시죠. 김나리 기자입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채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기 판다들. 까만 마스카라를 칠하고 까만 바지를 입은 듯이 앙증맞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공수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태어난 아기 판다 14마리입니다. 태어날 때 고작 어른 손가락 2개 크기에 100g에 달하던 판다들은 3개월 만에 4kg까지 자랐습니다. 现在这个体重的话，最大的是现在已经3000多了，这接近马上都要到4000克了。然后最小的现在才几百克，600多克。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인 판다는 연봉 12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특급 민간 외교관입니다. 중국은 지난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는 뜻에서 한 쌍의 판다를 선물하면서 판다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타이완 등 주요 국가에 임대해주고 있는데 1년 임대료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판다는 전 세계에 2,000마리도 안 되는 희귀동물로 지정된 가운데 최근에는 타이완과 미국에서 잇따라 아기 판다들이 탄생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여유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백수호 기자입니다. 미국 내셔널리그 톱타자로서 사상 첫 20홈런, 20도루 100볼넷 100득점의 대기록을 세운 추신수. 한 경기에 안타 2개 이상을 치는 멀티히트를 3경기 연속 기록 중인 일본 오릭스의 이대호. 초등학교 동창인 두 선수의 지난해 몸값은 우리 돈 50억 원대로 비슷하지만 실속은 이대호가 낮습니다. 이대호는 소득의 20%만 세금을 부과하는 일본 세법의 외국인 특례 덕을 보고 있지만 추신수는 미국 정부의 최고 소득세율이 35%인데다 주정부 세금과 원정 경기 때에는 해당 주에 별도의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샤킬 오닐, 토리 헌터 같은 선수들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재미있는 현상도. 미국은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 39.6% 구간을 신설한 데 이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슈퍼부자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Wealthiest individuals and biggest corporations cannot keep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and deductions that most Americans don't get. 영국도 최고세율 50% 구간을 신설했고 프랑스와 일본도 최고세율을 45%로 올렸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고피제기는 우리 세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사에 곧 착수하겠다는 국세청의 이 사전 통지서가 탈세가 의심되는 이른바 고소득 명품 지갑들에게 올해 이미 수백 장 발송됐습니다.
작년보다 10% 이상 조사를 늘리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입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올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들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고 탈세한 곳은 추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변호사 30명 등의 많은 중요로금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그래도 세금이 덜 거쳐 하반기에는 7, 8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세수 확보가 시급하다 보니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소득자 증세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미국과 영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때문에 소득세를 올릴 여지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나 올릴 건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소득 5억 원 이상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을 매기는 증세안을 발의했고 가장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은 집단부터 더 부담을 늘리는 것이죠. 새누리당은 소득세 전반을 손보면서 최고 세율 38% 구간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표와 세율을 시대에 맞게 개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조금 더 내도록. 고소득자 증세가 설득력을 얻는 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 것인가는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건강보험료 체납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8층 건물. 이 건물 지분의 절반을 소유한 부부는 89년부터 건강보험료 2,5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연락도 전혀 닿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많이 아프신 수술하신 상태고. 유명 배우 신모 씨. 2007년부터 밀린 건보료가 2,5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미납이 되거나 늦어지면 바로바로 저희 회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지금 일만 하니까 전혀 모르잖아, 이런 부분을. 신 씨 측은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루 앞둔 오늘 체납 보험료를 완납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1,000명으로 상당수가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한 50대 변호사는 8천만 원가량을 체납했고 7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200억 원대 자산가는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6년간 보험료 1억 6천만 원을 밀린 한 건축사무소. 언제쯤 오세요? 일부 법인들은 직원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보료마저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이상 체납된 건보료는 무려 26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들 5천만 국민이 다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해서 이것을 아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쓰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정부는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도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여야의 기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장외투쟁을 시작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정부의 한 실버문화센터를 찾아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비상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의정사에 유례없는 강력한 원내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국회 상황실을 만든 새누리당은 민생 살리기에도 바쁠 국회를 민주당이 정쟁의 전투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거리 투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어렵게 정상화되고 있는 정기국회를 무늬만 바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한과 재적의원 60% 찬성 등으로 법안 처리 지연이 가능한 국회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오늘 해양 경찰의 날 6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굳건히 지키는 게 곧 국가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해양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바다를 통한 번영을 위해 해양 주권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톤급 경비함인 청룡함의 진수를 축하하면서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해양 강국이 되려면 바다에서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는 바다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천의 한 전통시장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 등에 대한 문제로 고심 중인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장을 찾은 데 대해 청와대는 민생 챙기기와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재계순위 38위인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에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동양증권에서는 투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2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김주만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시내 한 동양증권 지점. 손을 잡은 노부부, 아이를 업은 젊은 주부까지 객장을 찾았습니다.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투자금을 찾으려 증권사에 몰린 겁니다. 아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잠도 하나 못 잤어요. 눈도 이상하잖아요. 투자금 자체는 안전하다는 직원들의 설명이 있었지만 펀드 해지와 현금 인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한도 2,200억 원의 ATM기 현금 인출이 영업 시작 1시간 만에 끝나며 전산이 일시 마비됐고 어제 1조 원, 오늘은 2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걱정 따르는데 어떤 말을 믿어야 제가.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금융 자산은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금은 완전하게 100% 보관되어 있는 거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시장 가격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 변동에 인한 손실이나 이익은 본인 책임이에요. 그 외에는 부담은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은 1조 2천억 원가량. 동양그룹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입찰가 담합 혐의로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소모된 예산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검찰이 적발한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들러리 업체들이 엉터리 설계도를 제출하는 방법. 담합을 통해 낙찰받기로 결정된 건설사가 들러리 건설사들에게 엉터리 설계도를 줍니다. 이후 자신은 제대로 된 설계도로, 들러리 업체들은 제공받은 엉터리 설계도로 입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에게도 국가가 설계보상비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엉터리 설계 비용까지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293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건설사가 낙찰되도록 입찰 가격을 일부러 높게 써내는 들러리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 8곳은 4대강 14개 보공사 가운데 13개를 수주했습니다. 검찰은 8개 대형 건설사와 입찰 들러리 서준 3개 건설사 등 모두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뚝과 댐 공사에서도 경쟁사들 간의 가격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은 이들의 담합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불법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바다 목장 사업이 한창입니다. 밋밋한 바닷속에 산호를 옮겨다 심어 알록달록한 바다숲을 일구는 건데요.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목장이 조성되고 있는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 바닷속에는 원색의 산호정원이 펼쳐집니다. 서귀포 앞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연산호인 분홍바다 맨드라미입니다. 제주섬 북쪽이어서 이곳에는 원래 산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다 목장 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길이 1.5cm 정도의 산호가 자연 안방과 전용 인공어초에 이식됐습니다. 그 결과 4년 전 이식된 산호는 25cm까지 자랐습니다. 산호 가지에서 폴립을 잘라내 한 달 정도 육상 수조에서 적응시킨 뒤 바다에 옮기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85% 정도의 그런 생존율과 자연 안반에서 약 70% 이상 정도의 그런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약 1년에 5cm 내외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역에 산호군락이 형성되면서 해양 생물의 산란장과 생육장이 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산호 이식 기술은 제주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 자원 관리와 해양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시답지 않다는 무사람들의 조소와 비판 속에서도 무려 4만 부 가까이 팔린 시집이 있습니다. 일상적 공감과 문학의 격,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하상욱 시인을 박철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국이 애니팡 게임에 빠져 있을 무렵 SNS에 올라왔던 두 줄짜리 시입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마음. 수수료, 연봉 협상, 축의금 같은 경험들도 모두 시의 소재가 됩니다. 요즘 20대라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보게 되었고 이제 짧게 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말에는 말사진을, 목차에는 목을 차는 사진을 곁들이는 장난스러운 구성으로 다시 한번 허를 찌른 시집. 서울시는 시집으로선 이례적으로 9달 만에 36,000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 글이 조금 공감을 받았던 거는 그냥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아주 가볍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냐는 비판도 많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시인은 전자책 회사를 다니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곧 다시 취업해 시를 쓰는 직장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추신수 선수. 부상을 딛고 사흘 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대활약을 펼쳤는데요. 22시 클럽 가입에 끝내기 안타까지 치면서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전승을 확정짓고 싶었던 혼신의 질주. 하지만 얻은 건 손가락 부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경기 만의 재출격. 후유증이 우려됐지만 기우였습니다. 팀의 선취점을 올리는 중전 안타를 뽑아냈고 2대2로 팽팽하던 9회 말 2루타까지 때려냈습니다. 절정은 연장 10회 말이었습니다. 원아웃 1, 3루의 기회에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 홈런에 가까운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사흘 전 경기와 대비되는 화끈한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 안타로 신시내티는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플라이볼을 좀 치는 쪽으로, 그래서 또 한 공만 노리고 들어갔던 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신수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홈런 21개를 기록 중인데 이어 오늘 도루 2개를 추가해 개인 통산 3번째로 20-20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올 시즌 단 9명의 선수만이 가입한 기록인데 이 가운데 1번 타자는 추신수를 포함해 단 2명입니다. 올해 최고의 활약으로 데뷔 후 첫 포스트 시즌 무대에 서게 된 추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LA 다저스의 류현진과 맞대결하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대회 2연패를 노립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큰 대회를 앞두고 출국하는 양학선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최근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자신감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무조건 1위죠. 네. 세계대회 이번에 또 가서 2연패 또 역사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양학선은 최고난도의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지난 7월 카잔 유니버시아드에서 보여준 스카라 트리플에서 반바퀴를 더 돌아 3바퀴 반, 1260도를 도는 기술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이미 공개했지만 국제대회에서 시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신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강력한 라이벌인 북한 리세광의 영향이 큽니다. 1차, 2차 모두 난도 6.4점의 기술을 사용하는 리세광을 이기기 위해서는 양학선도 난도 6점의 기술을 0.4점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이세광 선수가 뭐 잘한다고 지금 경쟁 상대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 학선이가 할 수 있는 제약이 활약만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양학선은 오는 30일 종목별 예선과 다음 달 6일 결선을 치르며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서 약물 복용으로 남자 100m 금메달을 박탈당한 벤 존슨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25년 만에 잠실 주경기장을 찾았는데 이번엔 약물 근절에 앞장섰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슬부슬 내리던 가을비는 밤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서쪽 수증기가 적게 들어온 탓에 예상보다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강원 북부와 내륙 일부 지방에서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은 내일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을비는 찬 공기를 몰고 오죠. 내일 낮부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 3일간 꽤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경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어제는 29도까지 올랐지만 내일은 한낮에도 23도에 머물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11도까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겉옷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밤새 비구름은 동쪽으로 물러가겠습니다. 뒤이어선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이른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이내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9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차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화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